칸트 철학의 핵심, 상상력을 자극시켜야 할 이유. 살아있는 힘은 전적으로 수학에 관할해서 제외되어야 한다. 칸트의 유명한 책 순수이성 비판의 전제입니다. 살아있는 힘을 수학적 사고와 구분시키려는 칸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칸트는 왜 수학을 살아있는 힘인 존재 그 자체의 현상들과 다르다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수학의 존재는 무오류성입니다. 틀리면 수학이 아니죠. 반면 살아있는 힘이라 칸트가 표현한 삶의 현장은 오류가 무성합니다.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여기와 저기가 다르죠. 따라서 살아있는 힘들은 수학의 엄밀함으로 환원돼야 보편적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힘의 단초인 삶의 현장들을 수학적으로 추상화시키려면 그 현장의 기본적인 요소를 잡아 분석해야 하고, 그 분석은 살아있는 힘의 생기를 와해하죠. 예를 들어 봅니다. 글로벌 파이낸스는 2020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했는데, 도시의 활력, 연구개발, 경제력, 1인당 국민소득, 문화교류, 환경, 접근성 등의 항목을 종합평가했다고 합니다. 도쿄가 1위고 서울은 8위네요. 그렇다면 과연 도시 속 개개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1위 도쿄에 사는 사람들 각자가 세계에서 가장 만족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힘들의 반영인 개개인은 수학적 결과를 정확하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예단컨대 수학적 결과와 개인의 삶의 만족 사이엔 격차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의 보편성과 수학의 보편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둘은 각기 다른 측면의 보편성을 장착하고 있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수학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는 그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수학의 세계를 지탱하는 단초는 지성이고, 살아있는 힘의 세계의 토대는 감각입니다. 수학은 완벽한 체계적 참을 증언하고, 감각은 살아있는 힘을 증명하죠. 내가 이 탁자라고 말할 때 감각이 이 탁자라고 말하고, 지성이 탁자라고 덧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관계하는 것이며, 탁자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대상을 소통하게 만들죠. 따라서 이 둘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힘은 전적으로 수학에 관할해서 제외되어야 하죠. 이 탁자가 탁자가 될 수 없고, 탁자가 이 탁자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힘의 경험 세계와 순수 수학적 세계는 각자 알아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칸트는 이 둘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결합할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이 둘의 존재 조건은 다르지만 이 둘을 묶은 제3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칸트의 선구자 볼프는 이를 이성과 경험의 결혼이라 표현했습니다. 칸트는 볼프의 사유를 물려받아 다양성의 종합은 지식을 먼저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요소들을 취합하여 그것들을 특정한 내용으로 연합한다고 주장하죠. 무슨 말이냐? 이 탁자라는 다양한 존재들을 탁자라는 단일한 묶음으로 탄생시키는 곳에서 지식은 생성되고, 이 지식은 각기 고유한 이 탁자들을 연합하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이 탁자와 탁자는 지식을 구성하는 어떠한 작용에 의해 결합될 수 있죠. 칸트는 이 결합의 조건을 상상력이라 명명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상상력 없이는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상상력을 통한 결합은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인 이미지를 개념에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미지가 개념이 되기 위해선 중간 영역인 상상력을 거쳐야 합니다. 이 상상력의 영토는 살아있는 힘을 수학적 개념으로 환승토록 돕는 능동적 체계로 일정한 규칙을 갖는 주관적 도식이죠. 살아있는 힘인 이 탁자와 추상적인 탁자를 잇는 개인적인 도식입니다. 상상력의 틀 혹은 프레임이라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 도식이 바로 추상과 감각을 잇는 접착제입니다. 상상력의 도식은 사이와 감각 사이에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도식이 망가지면 감각과 개념이 이별하고 판단 능력이 상실되죠. 칸트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두 개의 극단, 즉 감각과 지성은 상상력에 의해 서로 연결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감각은 비록 현상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떠한 경험적 지식의 대상도 공급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경험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칸트는 상상력을 인간영은 깊숙이 감춰진 예술이라 불렀습니다. 상상의 도식이 망가지면 우리는 세계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도식은 이미지 자체가 처음으로 기능하게 되는 선천적인 순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존재하는 개별자들에게 도식화 기능이 없다면 이미지를 가질 수 없고, 이미지가 없으니 개념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개념이 없으니 소통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탁자를 감각하는 개별자들의 경험 가운데는 이미 탁자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자라는 상상의 도식은 모든 개별적인 탁자에 대해 이미 타당한 것이죠. 우리는 탁자라는 개념을 내 상상력의 자율적인 작동을 통해 누구나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각하는
언급하는 이 탁자 이전에 탁자라는 이미지가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탁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탁자라는 이미지가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에 의해 경험 이전에 선언적이고도 능동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상상력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소통을 할 수 없게 되죠. 자신이 상상한 탁자와 타인이 상상한 탁자가 일치하지 않기에 탁자에 대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언어 사용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판단은 가르쳐질 수 없고 단지 훈련될 수 있는 독특한 재능이다. 이것이 결여되면 어떤 학교에서도 고쳐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감각과 개념을 결합하는 능력은 타인이 도울 수 없다는 뜻이죠. 오직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존재의 책임입니다. 상상력은 내 상상력이 있을 뿐 우리 상상력이 존재할 수 없죠.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의 존재 그 자체가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내가 감각한 사물을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한번 정립된 상상력의 도식은 수정되기 곤란하죠. 상상력을 동원해 인간은 사물과 사태를 인지하고 감각하기에 상상력의 균열은 존재의 균열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균열을 환영할 인간은 드물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애쓰니까요. 다만 칸트는 생애 거의 최종 작품인 판단력 비판에서 상상력에 기입될 수 있는 사례를 건드립니다. 그것을 예증적 타당성이라고 불렀죠. 좋은 예술 작품을 접하면 그 예시의 이미지가 감각을 자극해 상상력의 도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술은 이미 장착하고 있는 상상력의 도식을 다른 도식으로 이행하도록 안내하죠. 이때 출마하는 감정이 숭고함입니다. 숭고함을 감각하는 와중에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영위하는 포만감으로 각자가 선험적으로 구성한 상상력의 도식을 수정해낼 수 있죠. 숭고의 체험이 결정된 상상력을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킵니다. 마크 로스코는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은 내가 그것을 그릴 때 느낀 똑같은 종교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가 말한 종교적 경험이 바로 칸트가 주장한 예증적 타당성이라 볼 수 있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에 다가가는 경험을 로스코의 그림은 예시로 감각하게 돕습니다. 이 경험은 주어진 상상력을 수정할 강력한 힘으로 작동돼 내가 구성한 이 세계를 균열시키고도 생생하게 살아갈 가능성을 열죠. 따라서 예술 작품과의 접선은 감각과 개념을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된 주체를 무한의 지경으로 상승시킵니다. 이 무한의 경험이 종교적 경험이고 유한한 존재가 생존의 틀을 깨고 다른 차원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기죠. 칸트는 자연세계와 자유세계를 구분하며 인간의 이 둘을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 생각했고 이 결합을 위한 활동이 예술이며 철학이라 보았습니다. 예술과 철학의 추구가 존재와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지탱하는 능력이죠. 전인적 인간과 온전한 세계를 위해선 내용 없는 사회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는 칸트의 격언을 상기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날개를 달고 존재하기 위해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술과 철학은 그 자유의 당위에서 꾸준한 자극과 단서를 제공하는 표현들이죠. 예술과 철학을 접할 때 인간은 살아있는 힘의 감각과 세계의 규칙인 개념들을 조화시켜 그것을 우리의 나날 속에 녹여내며 숭고함의 무한 세계로까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오늘에 갇혀 살지 않을 조건이죠. 추상과 감각은 완벽하게 만날 때 활발하고 우리의 삶 또한 합리적이고 감각적일 때 생기롭습니다. 이 다른 문의 일상을 창안하기 위해 보다 더 쾌활한 자유와의 조우를 위해 복잡한 철학적 언어를 즐기고 난해한 예술적 표현에 웃을 수 있는 현재가 되길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